사랑은 왜 모든 것일까요? 세 가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Love is everything.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물조리개.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서조차 주눅 들어있는 아들이 아버지는 늘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누어 주며 1년이라는 기한을 주었죠.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의 나무였던 게죠.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예상대로 이 아들은 자기가 딱히 무엇을 요구하여야 할지조차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가족 모두들 앞에서 공표하였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되어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하도 신통하여 숲으로 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곧이어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두 눈에 보였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하였으나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계의 이름을 떨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으로서 오늘날 미국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그의 통치 방식에 힘입은 바 크며 국내적으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타개를 위하여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지도함으로써 이후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가 이뤄낸 거대한 업적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새벽마다 물을 주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은 그의 리더십만 기억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숲속의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깊게.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목발.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식구가 모처럼의 가족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만 상처가 가벼울 뿐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딸은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에도 딸은 조용히 그늘에서 그들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나마 같은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 교통사고 이후 목발을 짚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딸이 투정을 부려도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놓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딸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을 입학하였고 그 입학식에 아버지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에서 작은 꼬마 녀석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큰 길로 굴러가자 꼬마는 공을 주우려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자동차가 오고 있는 큰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 꼬마를 안고 길 건너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딸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며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제야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으시단다. 퇴원 후에 다 나았거든. 그런데 내가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신 후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하셨단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이것은 아빠 회사 직원들은 물론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란다. 오직 나와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이야. 딸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시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 말없이 가슴속에 품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속에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상적인 두 다리보다 딸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더 먼저 느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위대한 대물림 사랑.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도 모자라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어린애는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그녀는 시력까지 잃어갔고 악몽처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괴성을 지르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보호소는 회복 불능 판정을 내리고 그녀를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격리했습니다. 그 누구도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노간호사 로라였습니다. 로라는 의학적 치료보다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날마다 독방을 찾아가 과자를 놓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저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말이 없었고 로라가 건네는 특별한 음식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견고한 벽처럼 완전히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접시에 놓아둔 초콜릿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로라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애는 독방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말을 건넸고 그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어두웠던 표정 대신 밝은 웃음을 짓는 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앤의 삶을 살려냈던 로라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큰 슬픔이었지만 앤은 다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보는 마음의 눈이 그녀의 새로운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앤은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후원자의 도움으로 시력 회복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서 운명을 바꾸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로라가 내 손을 잡아준 것처럼 이 아이의 손을 내가 잡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하지만 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아이는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앤은 헬렌과 4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헬렌이 수업을 들을 때는 그녀의 손바닥에 강의 내용을 빠르게 써넣었고 헬렌이 우울에 잠기면 옆에서 손을 잡고 끝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앤이 심어준 사랑은 세계를 바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에서 세계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인권, 평화, 교육의 상징이 되었으며 14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생명을 일으킨 위대한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헬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룬 기적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헬렌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로라의 사랑이 앤을 만들었고 앤의 사랑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이끈 앤 셜리반은 늘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앤을 절망에서 건져 올린 사람은 로라. 앤은 헬렌의 손을 잡았고 헬렌은 전 세계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며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 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참 이런 거 아시나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안부를 물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번 맺은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것을.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